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황진규입니다. 네, 주짓수 블루벨트 이중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시합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최근에 UFC에서 마이크 좀 건방지게 잡는다. 네. 최근에 UFC 경기죠. 네. TJ 딜라쇼와 세우도. 거의 앵커 수준이 아주 좋아. TJ 딜라쇼하고 세우도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것도 나름 이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두 벨트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플라이급 잡으러 가는 거였잖아. 그냥 그거 TJ 딜라쇼가 잡으러만 간 거지. 도전한 거지. 그냥 도전한 거죠. 네네.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딜라쇼 팬이거든요. 그냥 뭐 사생활이 어떻고 막 되게 막 뱀이다 뭐다 이렇게 욕 먹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 사실 워낙 경기 스타일이 거의 완벽하잖아요. 빈틈 재밌지. 없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경기장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웬걸 딜라쇼가 한 체급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왜 드는지 이게 저는 신기한 게 어쨌든 딜라쇼도 그 정도까지 감량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플라이급 자체가 처음이니까. 벤텀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게 리게인이 많이 뺀다고 많이 올라오는 게 또 아니구나라는 게 싶더라고요. 네, 또 정도껏 자기 컨디션을 유지해야 그게 어느 정도 제 상태인 컨디션이 되는 거지. 너무 오버해서 빼니까 리게인도 얼마 안 몸의 대피가 세우도는 그래도 딱 봤을 때 좋아 보였거든요. 몸이 딱 이상적이다. 근데 딜라쇼는 거의 몸에 지방도 없고 수분도 없고 그냥 되게 막 그 환자 같았어. 환자 같은 느낌. 볼이 이렇게 팍 파여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왜 더 작아 보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하다가 그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딱 밀착하는 상황에서 세우다가 딱 밀었었어요 한번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딱 떠밀려서 다시 써야 되는데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힘 차이가 나는. 근력 차가 왜 나지? 근데 워낙 세우도도 원래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올림픽. 예, 그 엘리트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지컬에 그 있어요 힘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 불안하다 하는데 이제 요즘에 계속 그게 많이 나오니까 훅에 귀 뒤에가 걸려가지고 몸의 균형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딜라쇼도 이제 약간 귀 뒤쪽을 걸렸죠. 그래서 이제 중심 못 잡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뒤로 고꾸라졌다 하다 경기가 끝났는데 저는 제 컨디션이 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물론 그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체급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자기 체급에서 뭐 무조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서 체급을 올려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은 선수도 많고 앤슨 조슨도 있고 뭐 너무 그런 사례도 너무 많은데 포이리에도 있고 걔도 있죠. 저기 그 가스텔라 걔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시합을 보면서 되게 짧게 끝났잖아요. 보는 느낌은 이게 자신감을 넘어서 좀 자만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딜라쇼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 전 했었냐면 당연히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흐름을 시작을 하면 내가 공격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공격하고 너는 내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레벨이잖아.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그 느낌은 내가 사이보그인데. 그렇지. 내가 사이보그인데 느낌이지. 내가 딜라쇼인데. 내가 딜라쇼 한 체급. 내가 한 체급 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넌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네가 나하고 몸과 몸하고 부딪혀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저는 뭘 느꼈냐면 그 가브란트 전하고 할 때 보면 둘이 너무 팽팽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가브란트 상승세가 좋았고 그때 보면 그때는 진짜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이 뭐냐 몸이 완전히 그 시작할 때부터 완전 집중해가지고 긴장한 건 아니야.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하고 집중하고 붙어있는 개념이고 자만심하고 긴장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가브란트하고 할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안 펼쳐질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균형을 잘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가브란트한테. 그게 주저앉았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맞아봐서 알아요. 턱이 진짜 아파. 턱이 아플 정도로 막 한 거예요. 4온스짜리로 만든다고 생각해. 뭐 백글로브로 때린 건데. 근데 그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 차이는 다 회복해서. 뭐냐면, 그렇죠. 그 차이는 내가 맞더라도 준비하고 맞은 거예요. 난타전 걸고 할 테니까 준비하고 딱 맞으니까 준비하고 맞았는데 너무 세니까 일단 주저앉긴 하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준비했으니까 실신까지는 안 가는 거야. 이게 뭐 다리는 안 풀리는 거야. 풀렸다 바로 일어나서 딱 자에서 잡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1라운드에 좀 흐느적거리더라고 시작하자. 힘이 없어 보여 사람이. 나는 그게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거는 시작했는데 워밍업 하는 느낌이었어. 시합은 시작을 했는데 워밍업 안 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시합은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움직임은 그냥 몸 푸는 느낌. 해봐, 너 할 거 해봐 이렇게 주면서 막. 근데 그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얘는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그림은 그리지 않은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걔가 먼저 할 거라는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섀도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시합이 있으면 섀도우를 하거나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그때 딜라쇼 머리에는 세우도가 1라운드부터 주도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들어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당하는 거야. 처음에 막 세우도가 막 안에서 막 들어오고 막 이게 타격으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당하는 거야. 맞아요. 그 상태에서 몇 개 걸치니까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리도 풀리고 막. 그 거리감이 분명히 세우도보다는 딜라쇼가 리치가 좋을 텐데 느낌이 이제 세우도가 딜라쇼가 예측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온 느낌은 그치. 계속 들더라고요. 한 스텝씩 더 들어가 버려 때리니까. 위험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건데 그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당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안 돌려본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그 시합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스탑이 빨랐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TJ 딜라쇼하고 저기 세우도하고 시합에서 그 스탑이 빨랐느냐 적절했느냐? 전 적절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경험을 안 해본 게 이제 귀 뒤쪽에 맞아서 이쪽을 뭐라 그러죠? 균형 뭐 달팽이관이 맞았다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선수가 의식은 있지만 정말 하체가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경기가 어이없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맥그리거랑 포이리에도 그랬고 뭐 되게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걔도 그랬어요. 저기 그 뭐요? 은간우가 걔 잡을 맞아요. 때도 똑같이. 여기 은간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때렸잖아요. 산토스 케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고. 그치 산토스 케인도 여기 맞았잖아요. 뒤쪽에서 오버로 때려버린 거죠. 근데 일단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은 끝났다. 모르지. 위험하다. 아니 제가 봤을 때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균형 감각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회복이 되는지는 빨리 회복돼요 그거. 그건 빨리 회복되면 빨리 회복돼요. 왜냐면 그게... 이게 관자놀이 쪽 그러니까 그 다운이 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왜 여기나 관자놀이나 여기가 다운이 많이 나오냐면 이 뒤에 뇌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 앞으로 먼 쪽에서 흔들어야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직선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쳐서 흔들리면 뒤에 골이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신도 거의 그 포지션에서 나오고. 물론 뭐 그 은간우처럼 그냥 완마로 때리는 것 같은 애들은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걔는 이렇게 때려도 다운 시킬 거야. 이렇게 때려도 다운 될 거야. 진짜로. 글러브 이렇게 때려도 그냥 다운 시킬 거야. 우리 같은 애들은 목 다 디스코 온다. 근데 여기는 빨리 회복돼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잠시 그러니까 뇌가 흔들렸다기보다는 뇌가 흔들려서 뇌진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어 당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뇌진탕이거든요. 이게 쾅 부딪혔을 때 막 이렇게 뇌 충격을 받아서 필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이 후두부 쪽 이쪽을 때리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균형 감각이 잠시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있어. 맞아요. 이쪽을 있어 맞으면 보여요. 의식은 있는데 내 다리만 균형 감각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타를 잘 가져가긴 힘들어요. 더 맞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맞다가 맞을 가능성이 높지. 네, 되게 많이 맞다가 그걸 회복해서 다시 뭐 스탠드업을 하든 뭐 하든 하는데 심판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선수의 안정적인 친구 건강적인 게 있잖아요. 덜 다치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귀 뒤편에 맞아서 중심을 못 잡아서 쓰러진 사람은 추가타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우도가 경기 후에 얘기했는데 딜라쇼가 이제 자기의 펀치를 맞고 몸이 경직되는 순간이 몇 번 이렇게 있었대요. 그럼 세우도가 느꼈겠죠. 근데 그래서 자기는 적절한 시기에 말린 걸 맞다. 더 늦게 말렸으면 위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는 봐요. 근데 저는 빨랐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선수의 그러니까 그 동의하고 그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동의를 하지만 좀 빨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시합마다 이게 좀 타이밍을 좀 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랭커전 시합이다.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예전에 이런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목검 승부와 진검 승부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목검 승부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승부는 승부잖아. 목검 승부도 목검으로 하는 승부는 승부인데 하지만 그게 다음을 기약을 하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다음을 하기 위해서 목검으로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진검 승부는 한 번밖에 없잖아. 죽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무라이들은 진검 승부에서 살아나가는 거 졌는데 살아나가는 건 엄청 모욕이라 그랬거든.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그걸 알기 때문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이게 모든 격투 MMA 선수들이 진검 승부를 펼치지만 정말 좀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목검 승부 같은 시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요. 랭킹전 같은 경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둘 다 가능성이 많고 잠재력이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지더라도 좀 데미지를 적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 타이밍이 딱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TJ 딜라쇼하고 그러면 거기서 더 갔으면 욕 먹었을 것 같아. 그냥 거기서 하는 게 맞고 상대방도 약간 인정했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시합은 좀 의미가 남달랐잖아요. 왜냐면 그 플라이급으로 내려간 거긴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사실 챔피언 대 챔피언 구도였잖아.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검승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둘 다 진짜 이거는 사활을 건 승부죠. 둘 다 질 수 없는 승부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그렇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합에서 보면 막 이렇게 가드를 하다 파운딩을 치는데 어떤 파운딩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경우 있잖아. 이게 막 정신 이래. 사실 나는 거기까지 그 펀치를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드를 얼마나 하냐. 그때는 좀 움직였어. 그 심판이 계속 얘기했고 움직임 없으면 멈춘다 해가지고 맞으면서도 비비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그 상태 자체가 너무 그 타격 데미지가 남아 있으니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막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태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기는 싫으니까 스탑 시키는 거 너무 싫으니까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막 엉거주춤하게 움직이는 상태로만 계속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정도 레벨의 시합이면은 사실 저는 누구든지 후회 남기는 삶을 사는 건 싫거든요. 자기 완전 연수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어쨌든 랭커전 그러니까 막 10위권 내 이런 싸움과 뭐 좀 다르게 해야 챔피언과 되지 않을까? 챔피언이나 이럴 때는 그 비중을 봐서 근데 이게 심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게 그게 어쨌든 기준이 있잖아요. 막 상대방이 때리는 거에 대해 가드도 올리지 못하고 몇 초 정도 유지되면 경기를 스탑시킨다 이런 나름의 룰 같은 게 있을 거냐 심판의 룰이. 근데 그거는 그 순간순간에 너무 많이 바뀌기 그쵸? 때문에 그 재량인 것 같아. 그렇죠. 그 심판의 재량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재량인데 심판이 또 언제 가장 욕먹냐를 따지면 늦게 말렸을 때 제일 욕먹거든요. 제가 이게 진짜 저번에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심판이 돈을 받잖아요. 심판이 돈을 받는 것 중에는 욕먹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는 타이밍에 하면 저기서 욕먹고 여기서 하면 저기서 욕먹고 그 욕먹는 거야 원래 욕먹는. 근데 이제 일이야. 그게 왜 욕먹냐 그러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맞잖아요. 의식을 잃었는데도 막 추가타 다 6타가 더 들어가는 경우. 그건 안 되지. 그게 제가 말했잖아. 만약에 제가 그래도 아까 그 얘기를 들었잖아. 파운딩을 치잖아. 그러니까 가드 포지션이야. 내가 탑에서 파운딩을 쳐. 파운딩을 치는데 몇 개 걸릴 수도 있지. 근데 그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맞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펀치를 한 번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 이후로 추가타는 잘못된 맞고, 거지만 그 상황이 딱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 TJ 딜라쇼 이번에 그 세우다하고 할 때 난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 맞아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움직였어 계속.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엉거주춤해가지고 좀 뒤뚱뒤뚱한 느낌. 그치. 그러니까 말리려고 하면 말릴 수는 있어. 맞아요. 또 말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게 랭킹전이 아니고 다음을 기약하는 선수였으면 말려준 선수도 약간 고마워한다. 근데 이게 그 시합 그런 시합이 아니잖아.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렇지. 자기도 납득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너무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후회 남기면 너무 억울해. 그렇죠. 그 화가 너무 나.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게 해줘야 돼.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살 거면 그냥 월급쟁이 해야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섞어가지고 싸우러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위험을 부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전사들인 거잖아. 예전으로 치면.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거 알고 올라가잖아. 그거 모르고 올라가는 애들은 없다. 격투기 선수 중에 자기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말의 그 불안감을 다 갖고 올라가요. 그렇겠죠. 나도 그때 프로 시합 때 그 생각 들었다니까. 아씨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많이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물론. 그쵸. 근데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불안감을 갖고 올라갔는데 그게 정점으로 올라가서 진짜 내 인생을 거는 승부가 한 번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럼요. 아 그러면 후회를 안 남기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좀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고 봐요. 선수하고 심판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의중을 얘기를 해보는 거라. 아 본인이 선수하고 얘기를 좀 해보는 거라. 그리고 그럴 수도 하면서 있겠다. 너 어느 정도 이 시합에 대해서 중요한 네 인생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서 왜냐면 중요한 건 자기잖아. 나 실신할 때까지 말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안 말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재량권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움직이게 해줄 수 있잖아. 그건 그랬고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 막 은간우랑 블레이즈 경기도 그랬거든요. 조금 빨리 말렸나? 왜냐면 그때도 블레이즈가 이제 막 엉거주춤하면서 막 이렇게 테이크다운 노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거는 또 옳다고 봐요. 왜냐면 뭐 그 랭킹전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경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닉 디아즈랑 폴 데일리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뒤집어졌잖아 그때 봐. 그때 닉 디아즈는 진작에 말렸어도 이제 그러니까 거의 뒤집어냈어. 펀치를 맞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고꾸라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끝난 건데.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뒤집어냈어 이제 그때. 엎드려가지고 개구리 자세에서 머리 이러면서 응. 일어나서 그 역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기 이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럴 기백이 없으면 링에 못 올라가 케이지에.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심판들마다 성향이 또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시간을 주는 사람, 좀 더 빨리 흘리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저는 심판들이 이게 참. 그랬대. 뭐 내가 뭐 이렇게 그 선수들의 피를 보고 싶고 막 다치는 걸 막 보고 예전에 검투사 시합 보듯 그런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 선수가 후회 없이 해줘야 돼. 후회 없이 시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있거든. 자기가 재량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심판들이. 그 안에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중요한 시합이면은 그 무게감에 맞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코미어랑 미오치치랑 했을 때도 파운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큰 거 맞고 쓰러졌는데 파운딩을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때렸을 거예요. 제대로 맞았어요. 응. 근데 사실 그것도 사람들이 심판 욕 많이 했거든요. 아이 씨 끝났는데 라이트에서 그 돌아 나오는 이 클린치 라이트에서 끝났는데 뭐 빨리 안 말리고 저 안에 가가지고 아 그런 경기 보면 좀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봐요. 그 진짜 그 정도 시합의 무게감을 생각해봐. 라이트 훅이 정확하게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운은 됐는데 내가 바로 정신을 차렸어. 그래 뭔가 하위에서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말렸다고 생각해봐봐. 미우치치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 정도 시합이면 평생 천추의 한우로 남을 거야. 근데 이번에 확실히 근데 심판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딜라쇼가 처음에 한 번 맞고 고꾸라졌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한 대 더 맞고 다시 넘어졌어요. 이제 거기서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되니까 이제 말려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엉거주춤 넘어져서 만약에 제대로 된 스탠스를 밟던 뭐 누굴 넘어뜨려서 휴식 공간이 생기건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어펀가 맞고 다시 쓰러졌거든요. 이제 그게 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말려야 되겠다. 또 정타가 턱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어쨌든 뭐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후회를 남기지 않게 그러면 심판을 좋죠.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제가 딜라쇼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올라고 하더라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극강이고 사실 이번에 도전한 거잖아요 딜라쇼가. 그것도 사실 상대가 이제 없거든요. 다 제압했거든요 이제 딜라쇼가.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고 또 그 말도 있잖아요. 지금 플라이급 없앤다 뭐한다 이제 해서 플라그 갈것 같은데 세우도 이겨가지고. 네, 그래서 뭐 세우더가 그걸 지켜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좀 경기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서 팬 입장에서 되게 아쉽고 딜라슈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짜증나지. 음. 감량 씨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아 평소보다 몇 킬로를 더 했을 텐데요. 그래요. 어쨌든 딜라쇼하고 세우도는 거고 딜라쇼는 다음 시합이 좀 기대돼요. 어떻게 될지 극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리매치는 안 할 것 같고 죠. 리매치 하진 않겠죠. 2번 연속 그렇게 감량을 플라이급으로 하기는 힘들고. 근데 뭐 세우도도 보여준 게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합을 데이나 화이트가 막 다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워낙 보여준 게 많고 그렇죠. 잘 싸워서 그래서 한번 다음 시합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아마 세우더가 또 올라와서 경기하면 더 재밌겠네요. 그럼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될 것 같아. 사이즈 차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세우도와 DJ 딜라쇼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